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16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24분입니다. 00시 24분이죠. 12시를 넘어버렸네요. 오늘도 좀 늦게 왔어요. 오늘은 어제 좀 늦게 퇴근하고 오늘은 집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오늘은 8시간 다 일 안 하고 좀 일찍 퇴근해서 이제 조카 오늘 보러 가기로 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형부 이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언니가 오늘 이제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유치원 선생님 뭐 이쪽 이었어서 지금 그쪽 관련 일을 조금 이제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한다고 가족일인데도 이렇게 잘 몰라요. 이게 자꾸 바뀌는데 업데이트 어느 정보가 맨 마지막인지 맨날 까먹어가지고 여튼 관련 아마 일을 해서 뭐 그런 모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오늘 스승의 날이었으니까 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식사 자리가 그 선생님들이랑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건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어제 일도 오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튼 어쨌든 형부도 언니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잠깐 봐주기로 했는데 처음엔 그래서 그저께 언니가 목요일도 와 막 이랬을 때는 그게 그냥 놀러와 이 소린 줄 알았는데 그냥 약속 있으니까 언니도 없으니까 하여튼 할머니가 잘 봐주시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나이차랑 제 나이차가 어쨌든 그래도 저는 같이 게임도 해주고 뭐 이러긴 하니까 어쨌든 애들이 조금 더 놀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갔죠. 이왕이면은 엄마 혼자 보는 것보단 좀 같이 가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제 조카랑 또 이번에는 첫째 조카도 왔어요. 시합 끝나고 와가지고 시합 끝나고 어땠나? 아니다 내일 시합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럽니다. 남의 얘기를 제대로 안 듣나 봐. 오늘 퇴근할 때만 해도 또 약간 딴 생각이 또 꽂혀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여튼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막 생각들이 잘 안 나는데 첫째 조카도 있었고 둘째 조카도 있어서 이제 가서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은 먼저 밥 먹을 때서 저 밥 먹는 동안 숙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밥 먹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그저께 했던 할리갈리 그 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셋이서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비슷한 건데 약간 이모지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우리가 컴퓨터에서 쓸 때는 이모티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얼굴 모양을 맞추는 그래서 또 놀리는 약간 할리갈리처럼 그런 게임도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구 게임도 좀 하고 실제 야구가 아니라 그냥 다들 포수 투수 타자 이 위치에 서서 그냥 노는데 야구를 이렇게 떠난 거 아니고 그냥 던지고 치고 이런 정도 이런 거 하면서 놀고 그렇게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한 10시 11시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잘 준비하고 아이스크림 사서 하나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행히 좀 기분이 괜찮아요. 퇴근할 때는 좀 날카로워져 있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꽂혀 있어갖고 이게 어떠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전에 제가 한번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약간 현타처럼 와서 그런지 자꾸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시 끌려가요. 뭐 예를 들어 코드를 보다가 코드 퀄리티 관리 안 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든가 뭔가. 근데 그냥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고쳐야겠다, 이건 좀 이렇게 해야겠다 정도로 하고 그냥 말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말 안 하더라고 그냥 사실 넘어가진 않고 말은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제 코드 외에,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 코드 외에 볼 생각은 없긴 해요. 원래는 전체적인 퀄리티를 잡고 가고 싶었던 건데, 그게 개개인이 바라보는 것들이 존재할 거라서 하나 큰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서 큰 방향을 잡고 그다음에 그걸 잡으면 약간 통일된 쪽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 이게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 모든 한 건 바이 건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좋은 코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를 하는데 민주주의 방법이 가장 지금 그 이상의 좋은 정치 제도, 사회 제도라고 해야 되나? 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병원에서 뭐 수술하는데 뭐 의사 뭐 3명, 뭐 4명 있고, A 수술이 날까 B 수술이 날까가 진짜로 아무도 모르고 결과가 없거나 뭐 아니면 또는 뭐 이런 뭐 각자가 경험한 것도 다르고 전문 지식도 다르다면 그건 다수결로 갈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나 그런 거랑 좀 다르다고 봐서, 모두가 확신이 없을 때, 서로 간에 확신이 없거나 또는 양쪽 간에 강한 확신들이 부딪힐 때는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어느 쪽이 강한 확신이 있고 그거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다면 그건 다수결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동안 그런 게 문제가 안 된 게, 확신이 있고 논리가 명확할 때 보통 다른 생각이 있었어도 따라가시고, 저도 반대로 후배가 제가 모든 일에 100% 확신을 갖지는 않으니까 어떨 때는 51대 49로 애매하게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51쪽을 선택을 하는데, 후배가 되게 확신을 갖고 전 49라고 생각했던 B를 주장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가 저보다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만약 확신이 A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붙어서 제가 설득을 하든, 아니면 제가 경험에서 많으니 제 말로 같은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 갈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생각했을 때도 51대 49일 때는 저는, 그러니까 거의 50대 50 같은 느낌이 들 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한쪽을 51로 결정을 하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근데 전 대부분이 약간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60대 40, 그러니까 다 보통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부류의 것들로 고민을 하니까 상대방들의 이제 누가 하나 확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긴 하죠. 다만 저도 확신이 없는데 상대방도 확신이 없을 때, 그럼 이제 계속 토론이 그 과정에서 같이 컨센서스를 맞춰서 51대 49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또는 각자 확신이 있을 때도 이제 부딪혀서 어떻게든 하든가,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제가 결정권자면 제가 결정을 하는 거고, 다른 분이 결정권자면 그 결정에 따르는 거고. 제가 항상 그런 상황이었어서, 제가 확신이 있고 상대방이 확신이 없을 때 다수결로 다른 의견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멘탈이 그때 나갔었는데, 자꾸 그 감정이 자꾸 따라가지는 기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같이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뭐 지금 특별히 그럴 작업들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냥 코드 같은 것보다도 관리하기로 했으면 이거 관리해야지. 약간 코드를 이렇게 그냥 두나? 원인도 안 잡고 커밋을 하나? 막 근데 관리도 안 하나? 뭐 이런. 그냥 이거는 사실 제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니어도 그걸 보면 저는 지적을 하긴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일 가서 말씀드릴 거긴 해요. 근데 전체를 제가 원래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하다 약간 제일 나온 거죠. 통일성을 갖고 어쨌든 가려면 근데 저랑 의견이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럼 이건 이 사람 이건 이 사람 결정 이건 이 사람 이렇게 가기에는 그 정도로 진짜 문제될 만한 사항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하는 문제될 만한 사항들 정도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뭐 70대 30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따라갈 생각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결국 그게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서도 왔고 뭐 이거는 좋게 말해서고 이미 스타트가 그렇게 끊어져서 딱히 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 퀄에 대한 약간 그 기대 또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잘 해야죠. 이 마음으로 어떤 시너지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원래가 만약에 보통의 업무를 할 때 80 정도를 써서 그 정도가 만약 퀄이 나온다면 100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왜냐면 여지까지 딱 마음에 드는 코드를 짜본 적은 없으니까 80 정도를 낼 수 있다면 그냥 보통 때 근데 80을 짤 때 80의 에너지를 써서 80을 낼 수 있다면 지금은 한 120을 써야 한 70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나이가 됐는데도 감정이 안 돼서 막 텐션이 끌어오르고 또 으쌰으쌰하는 상황이 딱 프로젝트 시작하면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혼자 하든 뭘 하든 딱 약간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제 새집 짓는 기분이라서 그럴 때는 혹시 노력해도 노력이라고 안 느끼고 막 쭉쭉쭉 나가는데 지금은 하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해내야 되는 거니까 한 2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 써도 될 에너지를 안 쓰고도 이거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었을 에너지를 힘들게 고통스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생긴 거니까 물론 그 결정들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상황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온전히 저한테 달려있는 건데 그걸 탁 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적어도 이번 프로젝트는 그냥 그래 욕을 먹어도 본인이 욕을 먹겠다고 했고 유지보수 어쨌든 책임자이시기도 하고 원하셔서 책임자 회의를 갖고 가신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컬에 대한 책임과 뭐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다 당연히 그분 결정에 따르는 게 맞아서 그렇다면 그냥 좀 마음 비우고 필요한 부분들만 작업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딱 이 프로젝트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권자들이랑 프로젝트 원래 제가 결정권을 갖지 않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늘 그때는 뭐 같이 일하신 분들 거의 다 그러셨지만 오너십을 다들 갖고 다들 스스로가 오너의 느낌으로 막 이렇게 했다면 이런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서 그런지 하여튼 좀 이해가 좀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까지 이상해?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뭐가
뭐지? 싶은, 왜지? 이 느낌 뭐지? 뭐, 이런 느낌인데, 저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마음이 탁,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예전에, 다른 팀인, 만난 후배 있잖아요. 일 잘한다는 그 후배가, 얘기를 하는데, 저랑 똑같은,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저랑 똑같이 본인도 스스로를 자책했다가 화가 났다 막 이런 과정이 똑같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 나만의 잘못은 아닌가 약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같은 거에 대한 공감 뭐 이런 것도 있다가 근데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 이후로 추가적인 저한테 어쨌든 지금 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그 회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다른 파트 뭘 갖고 와서 이제 다른 분들 오셨고 뭐 어떤 걸로 할까 막 이렇게 하길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저번에 말한 뭐 디파인 이런 것처럼 그 정도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지라고 싶은 이렇게 안 가면 안 되지라고 싶은 것 수준의 것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다 맞출 생각이어갖고 그래서 갖고 이제 그쪽 임장님과 결정을 내려서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춰 가겠다. 일일이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나와서 특별하게 뭐 그 뒤로는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딪힐 일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그냥 만약 코드보다 좀 잘못된 거 봐도 보통 때는 왜냐면 제 코드도 잘못된 걸 수도 있고 100% 잘 짜진 코드 또는 문제없는 코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하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전 다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뭐 원인 같은 거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급하게 테스트하다가 올렸으면 그렇게 커밋하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지금 초창기라서 약간 무슨 정식 릴리즈 가듯이 막 이렇게 커밋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작업하면서 올리는 형태라서 놓치고 갔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감정이 근데 이거는 그때 후배가 표현한 거긴 한데 저도 똑같은 상태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차이가 살짝만 와도 일단 화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너 이제 퇴근하면서 또 그 생각이 딱 또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또는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많은 시간을 쏟게 된다면 걸어가는데도 계속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듣는 것도 하나도 안 들리고 TV도 안 보이고 막 저는 뭐 하나 꽂히면 약간 진짜 그 기간이 내내 그러거든요.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다면 그건 저한테 마이너스라서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사람들을 안 싫어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는 편. 그동안. 그게 뭐 성격이 좋거나 친화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회사가 싫어지거나 일이 싫어지거나 사람이 싫어지거나 난 그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그 중에 무언가를 싫어하면 거기 가 있는 내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기가 싫어서 기분 나쁘기가 싫어서 저는 일단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냥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사정이 있겠거니 하려고 하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아마 또 남자부부에는 너 까칠해 할 수는 있는데 까칠하단 말은 좀 듣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시지만 성격하고는 하면서 뭐 제가 생각한 아니라고 생각한 것들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긴 해서 그래도 한 10개 중에 10개를 다 말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아주 친한 분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그런 걸 말해주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0개를 다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걸러서 하긴 하는데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세네요. 근데 그래서 사람을 안 싫어하려고 하는데 대신 막 좋아하지도 않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크게 엮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디폴트를 좋은 걸로 둬서 막 이분들이 막 너무 좋아서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막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 그냥 디폴트 좋은 사람들 정도에서 만나면 재밌고 웃기고 또 막 대화하면 반가운 정도 즐겁게 대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랑 만약에 퇴근하고 술 한잔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를 하자고 물론 주말이나 이런 걸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싫지 않을 정도 저 사람이랑 뭐 밥 먹기 싫은데 정도가 안 되는 수준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흔쾌히 수락할 수 있을 정도의 거의 그렇게 지내거든요. 모든 분들 그분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볼지 몰라도 저는 제 마음속엔 거의 다 그래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내 회사 생일이 그러니까 남들 다 떠나서 내 마음이 안 좋을 테니까 내 마음이 지옥 속에 있을까봐 그걸 피하려고 엄청 애쓰는 편인데 요즘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놔야 되고 만약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 마음을 바꾸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차분히 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상황에서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는 이제 한 6년 다녔는데 대표님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물론 대표님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근데 일단 갖고 계신 열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존경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그러니까 또 대표님이 만약에 다른 것도 별론데 대표님이 아니다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또는 누가는 잘하는데 그 사람은 회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면은 그것도 또 약간 실망했는데 그게 아닌 대표님이 열정이시기 때문에 다시 좀 다른 분위기의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들이 계속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며칠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제가 양화는 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고 이미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좀 생각을 해봐야죠. 어쨌든 나가더라도 하고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 끝내고 나가야지. 짜증난다고 막 그러고 나가버릴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를 어쨌든 지으려면 화가 난 채로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상태를 일단 나가든 안 나가든 일단 돌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엎어버리고 나가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만한 것까지라고는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나가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약간 뒷담화 정도 근데 그러더라 막 약간
욕만 살짝. 욕. 여기죠.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판단을 이해할 수 없어서 사실은. 진짜 작은 결정 하나에 이렇게 확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그 하나에 막 되게 많은 게 갑자기 확 밀려오는 느낌이랄까. 딱 그거 하나에 뒤집힌 건 아니겠죠. 아니면 그리고 그 하나의 선택이 주는 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 근래 그분의 행동들과 또 많은 것들이 아마 섞여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라 해도 그거는 다른 분이어도 마찬가지긴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진짜로 만약 제가 뭐 그 일을 리딩하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계속 코드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물론 제 결정대로 가긴 했겠죠. 근데 명령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번만 이렇게 이걸로 결정해 주시면 안 되냐 이거는 이라고 부탁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부탁을 조금 더 쉽게 수용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느낀 거는 힘으로 눌러 갖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 후에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충분히 부탁으로 풀어갈 수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는 거면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저 말이 맞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조금 인정하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쉬운 결정인 것 같아요. 나의 결정과 그 사람의 결정 중에 그 사람의 결정이 더 낫다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사람이 원하니까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들어주지 뭘까 훨씬 수월한 그걸 알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습관처럼 늘 원하는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거나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때로는 부탁을 드리거나 뭘 해서라도 어쨌든 그랬을 텐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로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넘어오는데 이 상황이면 다른 부분들도 계속 이럴 텐데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제가 뭐 이게 안 돼서 부딪혔을 때는 제 의견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저한테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 과정에서 망가질 거라면은 애시당초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길어지네요. 별것도 아닌 거에 되게 지금 집중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딱 쳐내고 제 인생에선 이제 쳐내면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쳐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건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00% 확신했고 어떠한 논란의 여지도 없을 때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나를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랬어라는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챗GPT한테도 막 다시 물어보고 챗GPT도 저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개를 똑같이 놓고 어떤 게 나았을 때 제 안을 강력히 추천한다 라고 했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가도 혹시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GPT도 겁나 틀리는 것도 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하긴 해요. 나랑 같은 답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위안만 갖는 거죠.
학생 편향이랄까. 듣고 싶은 말 듣는. 이번엔 그런 용도로 쓴 거는 다름없죠, 다시. 일종의 더블 체크처럼 쓴 거긴 하지만. 그냥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같은 의견이긴 했어서. 근데 혹시 몰라서. 근데 여튼. 그 생각, 지금도 이 얘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처럼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것처럼 좀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때는 엄청 또 크게 감정이 많이 나다가 또 조카들을 만나면서 조카들의 놀자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내일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날 놀려고 온 거고 같이 놀아주려고 온 거니까 놀려고 온 거니까 물 젖었어요. 세수한테 젖었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놀다 보니 또 그거에 집중해서 좀 나아졌어요, 기분이. 오늘 이번 주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지금까지 주들 중에 요새 너무 계속 안 좋은 주였어서 제가 이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가뜩이나 약간 또 제가 기분이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이러면서 일이 진짜 너무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가 또 한심하고 뭔가 악순환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또 그러니까 더 뭔가 하기 싫어지고 막 집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서조차도 나가도 그렇고 막 계속 점점 모든 상황들이 물론 그 일 하나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그냥 더해진 거 정도인 거지. 그래서 제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여튼요 각설하고 그러다 보니 이걸 조금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 내가 나를 봤을 때 오늘 하루가 그렇게 무의미하거나 한심한 하루는 아니었다 정도를 생각해야 마음이 조금 나아질 텐데 조금 여유로워지고 할 텐데 이번 주 어쨌든 조카들 이틀이나 봤으니까요. 그건 어쨌든 언니든 조카한테든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그래 오늘 하루는 피곤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지만 나쁘진 않은 하루였어 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나쁜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 그냥 쳐내고 그걸 뭐 어떻게 해서 바꿀 거면 모를까 바꾸고 싶은 마음도 이제 없어진 거긴 해서 그거는 왜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 뭐 한 몇 년 같이 팀이고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뭔가 이걸 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그거를 계속 책임져야 된다면 하는 게 맞지만 본인들도 원치 않는데 그런 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긴 시간 서로 다르게 해왔으면 쉽지 않아요. 또 애정이 있어야 바꾸는 거기도 하고 여튼요. 딱히 뭐 제가 바뀔 생각은 없고요.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성격이나 성질머리는 잘못됐지만 그때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여튼 그럼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생각하고 상수라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끊어내고 저는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저한테 훨씬 좋은 그리고 행복감을 줄 인생에서 그거 진짜 별거 아닌 일인 거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발톱 한번 찍힌 것 같은 물론 그래서 뭐 발이 부러지거나 뭐 썩거나 이러면 큰일 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근데 발톱 째서 너무 아프고 너무 짜증나는데 털어야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을 잡칠 수는 없어. 그래서 털려고 애를 쓰는 거죠.
돌만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을 때 이런 일들이 저는 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돌만 보면 생각을 하는 정신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중독을 끊는 거는 이걸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른 중독에 걸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자꾸 드는 이 머릿속에 준비했다면 차라리 다른 생각을 계속하는 중독으로 빠지는 쪽이 낫지 않을까 해서 좀씩 바꿔 나가는 중입니다. 괜찮아지겠죠. 누군가한테 만나고 쌍욕을 하든 쌍욕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 이 정도 일 갖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라고 할 만한 일인 걸 알아서 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조금 다행인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내 후배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결정 듣고 나서 약간 확 이렇게 됐다 마음이 맞나? 약간 이렇게 그 맞나라는 엄청 많은 걸 하죠. 약간 본인도 그런 얘기하기 좀 그랬을 텐데 왜냐면 본인보다 훨씬 연차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 친구도 자만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는데 애쓰면서 표현하는데도 약간 의구심,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뭐 어떤 뭐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이 잠깐 나오죠. 그러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요 라고 생각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후배가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저랑 같은 감정을 느낄 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더블 체크된 것 같은 느낌. 뭐 또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인 걸 수도 있고. 나 잘났다 생각하고 사실 잘나지 않았는데 진짜 잘난 것도 이렇게 말하면 진짜 너무 재수없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아니어서인 거지. 그러다 보니 자꾸 잘난 척처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어도 만약 정답이 아니어서 제가 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때 회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설득시키지 못했거든요. 전 제가 알았고 물론 중요도는 다르다고 하나 가독성과 그 다음에 유지보수의 효율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저는 어찌됐든 버그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유지보수의 그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최우선 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쁜 코드 너무 짜고 싶긴 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가독성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긴 하는데 아무리 중요시해도 그게 최우선이 되진 못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쁜 코드가 눈에 보기 이쁜 코드가 최우선은 안 되는 게 순수 미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 응용미술 이런 거라서 아무리 여기에 초록색이 어울릴 것 같아도 이게 경고 표지판이면 빨간색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안 되면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나 빨간색처럼 안정감을 주는 색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순수 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가고 싶을 뿐이에요. 코드도. 가독성은 가독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독성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다른 사람들이 그 코드를 바라봤을 때 이해가 빠르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오해도 줄어들고 코드를 잘못 고칠 확률도 줄어들고 제대로 이해하고 고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수정을 하거나 그걸 했을 때 문제들이 다 줄어들고 결국 효율인 거잖아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독성 자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한테도 일부의 약간 목적 같은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거는 그냥 아무리 응용미술이라고 해도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약간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처럼 아무리 이게 기능을 위해서긴 하지만 그 코드가 좀 이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으니까요. 보기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게 1순위는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가속성이 좋은 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서 저한테 갑자기 가독성을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걸 보고 그 목적지인데 그 목적이랑 상충될 때는 이걸 가독성이 그거 아니 이게 가독성이 무슨 이 얘기를 또 하는데 뭐예요? 40분이나 넘었네. 나라고 또 코드 잘 짜는 것도 아니고 잘 짜고 싶은 마음은 항상 한뼘 말도 표현도 좀 이상하잖아. 잘 짜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큰데 실력이 그만큼이 안 되나 뭐. 늘 내 마음에 드는 코드를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마무리하죠. 그래 기분 좋은 생각으로 넘어가야 돼. 오늘 나쁘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 내일 병원 가야 돼서 일찍 자야 되는데 아침에 치과 치료 가야 되는데 몇 시지? 진짜 넘었네요. 빨리 자야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의 감사님 3가지 하고 빨리 잘게요.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님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오늘 엄마랑 조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낸 거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오늘 감사한 일 그게 다 있는데 엄마 따로 조카들 따로 할까 그랬나? 오늘 마음이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조금 좋아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3번째 감사한 거는 오늘 하루 나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에 감사합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